바로 제7광구입니다. 이 7광구는 제주도 남쪽 바다에서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인데요. 유엔이 1969년에 동중국해에 대륙붕의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를 발표하니까 곧바로 우리 정부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이런 걸 만들어 제주도 남쪽의 대륙붕을 7광구로 설정했습니다. 참고로 이 대륙붕은 해변에서 깊이 약 200m까지 완만한 경사의 해저 지형을 말하는데요. 그 면적은 서울의 약 124배, 그리고 남한 육지 면적의 약 80%에 해당하는 84,0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뺨을 후려칠 만큼 아주 엄청난 양이 매장돼 있을 거라고 추정되기 때문인데요. 그럼 왜 이 7광구에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천연가스와 원유 매장량이 많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냐면, 미국 우드로 윌슨이라는 연구소에서 2005년 분석을 했더니 이 7광구에 위치한 대륙붕 전체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최소 약 175조 입방피트, 아니면 최대 210조 입방피트가량이 매장됐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걸 걸프 유전의 약 8.6배, 미국과 비교하면 약 1.6배에 달하는 천연가스 양이 매장돼 있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그리고 또 석유 추정 매장량은 미국 전체 석유 매장량의 약 4.5배인 1000억 배럴에 달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비교하면 약 10배가 넘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7광구의 석유 매장량을 1배럴당 50달러로 계산만 해봐도 그 경제적 가치는 무려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600조 원에 이르고 1배럴당 100달러로 계산을 해보면 약 10조 달러, 하나로 치면 약 1경 1228조 원에 달할 거라고 추정되는데요. 대단하네요. 이걸 또 친일파 세력들이 굽신굽신거리며 우리나라는 절대로 까불면 안 된다고 떠받드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갚을 수도 없는 빚, 눈 깜빡이면 지나가는 1초 사이에 1146만 원씩 늘어나고 있는 일본이 가진 빚 1경 5천조와 거의 맞먹는 원유가 바로 우리 바다 7광구에 파묻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건 실질적 탐사로 뒷받침된 내용이 아니라 가능성만 언급한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 매장량은 이것보다 더 많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광구는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이라는 별명도 붙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요즘 일본 아베 정부가 헌법 개정을 통해서 동아시아를 뛰어넘는 세계 패권 국가를 꿈꾸며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데, 이 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는 이유가 단순한 영토 확장을 꿈꾸는 게 아니라 이 7광구를 독점해 미국과 중국을 뛰어넘는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려는 꼼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광구의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를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 일본이 만약에 다 독점하게 된다면 그건 미국을 제치고도 남을 경제 패권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 왜 일본이 우리나라 대륙붕 7광구를 독점할 수 있냐면, 이 7광구는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에 이 대륙붕 지역을 7광구로 설정하고 영유권을 선포했는데, 그런데 영유권 선포 이후에 독자적인 대륙붕 시추 기술이 없었으니까 50년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시추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엔 바로 일본과의 외교 분쟁이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우리나라가 이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하니까 아주 강하게 반발해 대면서 한일 간 서남의 해저 지역은 공유 대륙붕이라며 근거리 원칙에 의한 중간선으로 영유권을 나눠 가져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더구나 경제 원조중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을 해대니 결국 1974년에 한일 공동개발이라는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협정 기간이 바로 1978년에서 2029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7광구의 이름도 한일 공동개발구역이라는 JDZ로 바꿔버리고 이 JDZ의 개발을 양국이 반드시 함께 개발해야 한다는 협정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정을 체결하고선 1986년에 와서야 몇 차례 공동탐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일본에서 갑자기 이건 경제성이 없다, 하나만하다 라면서 탐사를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륙붕 탐사 기술력이 부족했던 한국은 혼자서 탐사할 기술도 없고, 박정희가 맺었던 한일 공동개발구역이라는 JDZ 협정 때문에 독자적으로 탐사할 명분도 없어졌으니 그냥 손을 놔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충분한 대륙붕 탐사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 박정희 정권 때 맺었던 1974년에 일본과 맺었던 한일 양국이 함께 개발을 해야 한다 라는 그 독소조항 때문에 독자적인 시추도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일본이 공동개발을 그만둔 이유가 경제성이 아닌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 분석하기도 하는데, 박정희가 맺었던 한일 공동개발 협정이 2029년이면 끝이 나니까 일본이 7광구 JDZ에 대한 독자적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 끌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건데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1970년에 박정희가 이 7광구의 한국 영유권을 선포할 때는 대륙붕의 영유권은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귀속된다는 자연 연장설이 세계적인 추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연장설이란 육지와 바다가 이어지는 영토를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 영토와 칠광구가 이어져 있으니까 더구나 우리 땅과 연결된 칠광구와 일본 영토 사이에 깊이가 무려 8,000m에 이르는 오키나와 해구가 있어서 박정희 정부는 이 대륙봉을 칠광구라면서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고 국제사회에 발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엔 자연 연장설에 따라서 일본 정부로서도 이건 우리 바다야 라면서 그 아래에 있는 대륙봉의 영유권을 주장하긴 어려웠는데, 그런데 갑자기 1985년에 리비아 몰타 대륙붕 사건을 계기로 국제적 분위기가 반전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륙붕 지형이 아니라 거리를 기준으로 바다 영역의 영유권을 가르는 게 옳다며 인정을 하게 되니까 일본 측으로선 칠광구의 영유권을 자기들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붙잡은 건데요. 그렇게 영유권 판단 기준이 일본에 유리하게 바뀌어버린 만큼 2029년에 한일 공동개발협정이 끝나면 우리 바다라고 영유권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고, 결국엔 일본 영토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아베 총리가 입만 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지들은 돈 다 줬다고. 하지만 그 협정으로 들어온 돈이 정말 어떻게 누구를 위해 쓰였는지 알고 봤더니 결국엔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자기들 배만 불리는 데 다 쓰였다고 얼마 전 JTBC 뉴스에 다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 좀 드리자면요. 일본은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 우리에게 보내온 돈은 무상협력기금 3억 달러, 유상차관 2억 달러, 그리고 상업차관 3억 달러까지 모두 8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그 돈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니까 당연히 갚아야 할 책임이었는데, 그런데 그걸 또 원조라는 이름으로 둔갑시켜서 스스로 면죄부를 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돈으로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 배상도 끝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본이 그때 지불한 무상기금 3억 달러랑 차관 5억 달러는 그냥 말이 도와준 것이지 실제로 모두 다 일본 기업에게 다시 돌아갔다는 건데요. 그 협정으로 받은 8억 달러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일본 전범 기업들 자기들 제품 안 쓰면 돈 안 준다는 식으로, 그리고 더 비싸게, 2배나 더 비싸게 제품을 사게 만들어 전범 기업들이 다 이자까지 챙겨서 돌려받은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은 부당한 이익을 챙긴 일본 기업들한테 뇌물을 받았다고 얼마 전 JTBC에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일본에 의존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물론 지금도 일본은 동남아 같은 곳에서 욕먹는 이유가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는 엄청 받아 챙기고 지들 제품만 쓰게 압박을 하니까 욕 처먹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 JTBC 보도에 의하면 박정희 정부는 1972년에 이 칠광구를 공동 개발하기로 전격 합의했는데, 그 배경에는 일본 협력기금 8억 달러를 앞세운 한일협력위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그 8억 달러를 받아서 전범 기업을 먹여 살리고 뇌물도 받아 먹었다는 건데요. 앞으로 그 한일 공동 개발이라는 독소조항 때문에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될 수도 있는 이 칠광구를 30년 넘게 방치하고 있고, 심지어 2029년이 되면 다 망해가는 일본의 통째로 넘겨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딱 10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정부의 이 칠광구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통해서 아베 극우 정부를 압박해서 일본 국민들이 아베를 쫓아내지 않으면 쫄딱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건 문재인 정부같이 일본의